여러분,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참고 지내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영양 결핍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김태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경우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 바꿔도 증상이 놀랍게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8가지 영양 결핍 신호와 그에 맞는 음식 처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톱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거나 입가가 자꾸 갈라지거나 멍이 잘 들거나 야간에 경련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식습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제 연구실을 찾아온 이영희 72세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달 동안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식사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도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저녁도 김치 몇 점에 밥 한 공기 정도였어요. 제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생선을 매일 한 끼씩만 드시라고 권했더니 3주 만에 다리 부종이 확 빠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하루 식단 구성법과 보충제 원칙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양 결핍은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기분과 수면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챙겨 먹기만 하면 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영양 결핍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다리 부종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혈관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많이 빠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무는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친다고 해요. 제가 만난 박철수 69세님도 그랬어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시고 밥에 국물만 말아 드셨는데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두부와 생선, 그리고 잘 익힌 닭고기를 조금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다리 힘이 생기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은 육류, 두부, 콩, 생선에 풍부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끼는 이런 음식을 꼭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찌개나 된장국에 두부 한 모, 아니면 삶은 달걀 2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 한 잔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가장 흔한 게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심하면 빈혈까지 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손톱 모양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손톱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서 숟가락처럼 변하는 스푼 손톱이 나타나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빈혈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철분 결핍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식사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정미선 74세님은 1년 넘게 피로감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내용을 보니 고기나 생선을 거의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만 드시더라고요. 철분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붉은 살코기나 닭고기, 조개류를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붉은 살코기, 닭고기, 해산물, 콩, 통곡물이에요. 특히 고기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커피나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 부족은 뼈로 바로 옵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심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요. 그런데 뼈 말고도 근육 경련이 생기는데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칼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대한골 대사학회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영희 72세님도 최근 몇 달 동안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대요. 그런데 유제품을 거의 안 드시고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유 한 잔, 저녁에 요거트 하나씩만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경련이 확 줄어들었어요.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에 가장 많고 그 외에 브로콜리, 케일, 강화두부에도 들어있어요. 하루에 우유 한두 잔 정도만 드셔도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뼈째 먹는 멸치, 뱅어포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눈에 나타납니다.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거나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보면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고구마, 당근, 멜론, 살구 같은 주황색 채소와 과일이에요. 몇 끼 식사에 이런 채소를 반찬으로 하나씩만 추가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나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증상이 참 다양해요. 혀가 아프거나 붓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입가가 갈라지는 구각염이 생깁니다. 손발이 저리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대한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윤석진 71세님은 몇 달째 손끝이 저리고 무감각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량이 워낙 적고 고기나 생선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비타민 B군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매일 달걀 하나와 일주일에 서너 번 고기나 생선을 드시라고 했더니 2달 뒤에 손 저림이 많이 개선됐어요. 비타민 B군은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과 녹색 채소, 바나나, 콩류에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으니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하나와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만성 피로감도 느껴지고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져서 멍이 잘 들고 잇몸도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김술래 68세님은 최근 들어 이 닦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익힌 음식만 드시더라고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오래 익히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과일 한두 개와 신선한 채소를 샐러드로 드시라고 권했더니 3주 만에 잇몸 출혈이 확 줄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감귤류,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딸기 같은 과일과 채소예요. 하루에 귤 두세 개나 토마토 하나 정도만 드셔도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열에 약하니까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 드세요. 엽산은 비타민 B구라고도 부르는데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손발이 무감각해지고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엽산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특히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강화 시리얼, 병아리콩,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콩류예요. 아침 식사로 강화 시리얼 한 그릇에 우유 부어서 드시면 엽산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한 접시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가장 흔한 게 근육 경련이에요. 특히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기도 하고 불면증이나 불안감도 생길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해요. 박동수 70세님은 몇 달째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견과류나 통곡물을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매일 아몬드나 호두 한 줌씩 드시고 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야간 경련이 거의 사라졌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시금치, 콩, 통곡물이에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씩 드시고 밥을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영양소 결핍 신호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이 영양소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루 식단에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영양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시는데 사실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금식한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우유를 부어서 드시고 바나나 한 개와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금치 스크램블도 좋아요. 달걀 2개에 시금치 한 줌을 넣어서 볶으면 단백질과 철분, 엽산, 비타민 A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곡물 식빵 한두 장을 곁들이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도 추가로 보충되죠. 과일은 감귤이나 토마토를 드시면 비타민 C까지 완벽해요. 점심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닭가슴살 샐러드가 아주 좋은데 닭가슴살 100g 정도에 브로콜리, 피망, 당근, 케일 같은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고 통곡물빵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철분, 마그네슘이 다 들어있어요. 한식을 선호하시면 두부김치에 미역국, 그리고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을 곁들인 백반 한상도 훌륭해요. 두부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미역국에서 요오드와 미네랄을, 나물에서 각종 비타민과 섬유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시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도 보충되고요. 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한 메뉴가 좋아요. 연어구이가 아주 이상적인데 연어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군이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두부 시금치 볶음을 곁들이면 칼슘과 철분, 엽산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나 당근을 쪄서 드시면 비타민 A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콩비지찌개에 멸치볶음, 그리고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콩비지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멸치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나물에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도 영양 보충에 좋은 기회예요. 오전 간식으로는 요거트 한 개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에 말린 과일을 곁들이면 마그네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하는데 물만 마시기 지겨우시면 보리차나 결명자차 아니면 레몬을 띄운 물을 드셔도 좋아요. 커피나 녹차는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조리 방법도 영양소 보존에 중요해요.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나 비타민 B군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고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오래 끓이거나 물에 담가두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고기나 생선은 굽거나 찌는 방법이 좋아요. 튀기면 기름 흡수가 많아지고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푹 삶거나 찜으로 드시고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12시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로 일정하게 드시면 소화 흡수율도 높아지고 영양소 대사도 원활해집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나아요. 하루 3끼에 간식 2-3번 정도로 나눠서 드시면 소화 부담도 적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한 끼에 무리해서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식욕을 잃게 돼요. 특정 음식을 싫어하거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비슷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대체 식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가 소화가 안 되면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 강화 두부를 드시면 되고요. 생선이 싫으면 닭고기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돼요. 채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거부감이 덜해요. 당근이나 호박은 고기와 함께 볶으면 단맛이 나서 먹기 좋고 시금치나 케일은 된장국에 넣으면 씁쓸한 맛이 줄어듭니다.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철 식재료는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두릅 같은 나물이 좋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가 좋습니다. 가을에는 고구마, 단호박, 버섯이 좋고 겨울에는 배추, 무, 시금치가 제철이에요. 장을 보실 때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 위주로 구매하세요. 즉석식품이나 냉동식품은 편하긴 하지만 나트륨이 많고 영양가는 떨어지거든요. 가능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사서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장보기와 요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해요. 고기나 생선은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하시고 채소는 씻어서 손질한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드시면 식욕도 떨어지고 대충 먹게 되는데 같이 드시면 식사량도 늘고 영양 균형도 맞추기 쉬워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음식으로 우선 섭취하고 필요할 때만 보충제로 보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영양 결핍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와 빈혈이 생기고 손톱 모양까지 변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혀가 아프고 입가가 갈라지고 손발이 저려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엽산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불면증이 생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지내세요. 아니면 이것저것 검사만 받고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아서 답답해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만 바꿔도 이 모든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영양 결핍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계속 빠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챙겨 먹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지고, 뼈가 튼튼해져서 넘어져도 골절 걱정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도 덜 걸려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흔한 두부, 달걀, 시금치, 견과류, 우유 같은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기, 점심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더하기,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먹기, 저녁에 두부찌개 끓여 먹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뒤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충제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용도로 쓰세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보충제보다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5-6번 정도 조금씩 나눠 드세요. 소화 부담도 적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욕도 살아나고 식사도 즐거워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슈퍼푸드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꼭 봐주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꿀 음식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